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제가 오늘 들고 온 이 그림 속 여성분 어때 보이나요? 표정이 참 편해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분 처음부터 이렇게 행복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순탄치 못한 삶을 사셨습니다. 과연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벤처기업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은 했고 아이는 아직 없어요. 남편은 아이를 빨리 갖고 싶어 했는데 전 좀 생각이 달라요. 저희는 조금 더 살아보고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제 의사에 남편도 동의해줬어요. 남편은 다정하고 착한 사람입니다. 연애도 신중하게 한 편이고요. 하지만 부부로 살며 몇 년 겪어보고 나서 아이를 가져보고 싶어요. 어떤 아버지가 될지 미리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어떤 사람인지 확신이 선 후에 자식을 낳고 싶어요. 전 남들이 보기에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사업하셔서 돈 잘 버시고 어머니는 살림하시고 자식 뒷바라지 열심히 하는 겉보기엔 완벽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아니었습니다. 굴물대로 굶어 진물이 나올 때까지 우리 가족은 참고 또 참았어요. 바로 아버지 때문입니다. 지금도 가끔 꾸는 꿈이 있는데 우리 엄마가 피눈물을 흘리는 꿈이에요. 바로 제가 한 말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도 한동안 꾸지 않다가 그 꿈을 꾸게 됐고 잊고 있었던 옛날 일이 떠올랐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로 바람둥이였습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가 아닌 습관적으로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바람을 폈어요. 저는 오빠가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됐을 때까지 아버지는 한결같으셨죠. 반성도 없으셨는데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아셨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분이셨죠. 동네에서 알아주는 사람꾼에다 예쁘기까지 하셨어요. 고향에서 사과 아가씨로 뽑힌 적도 있었고요. 그런 엄마를 두고도 아버지는 자꾸 한눈을 파셨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바람핀 이유를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한 사람에게 충실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당연한 건데 아버지는 그 모든 걸 깨버리고도 당당하셨죠. 어린 제 기억에도 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엄마한테 함부로 대했어요. 칠돌이 옆에 있잖아요. 저녁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건 당신이 찾아 쓰세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할 커피 좀 타와. 그리고 저녁 때 다시 나가야 하니까 구두 좀 반질반질 닦아놓고. 이 청소는 왜 이렇게 한 거야? 걸레질도 제대로 못해? 우리 엄마는 바람피는 아버지한테 무시당하고 마음고생을 하면서도 가까운 친척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아버지 욕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아픔을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은 제가 아는 것만 4번이었어요. 아마 부르는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반성이 없는 분이셨죠. 어린 저한테도 바람피는 모습을 들킬 정도였으니까요. 어릴 때 저를 예뻐해준 이모가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했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나고요. 엄마가 외출한 어느 날 아버진 저를 데리고 그 이모가 있는 곳에 갔어요. 전 뻥튀기 과자와 오징어, 사이다를 먹었고 아버지는 맥주를 마셨습니다. TV에서는 만화 영화를 하고 있었고 정신 차려보니까 그 언니와 아버지는 없더라고요. 한참 만에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나오는 걸 보고 전 불었습니다. 아버지, 이모랑 거기서 뭐 했어요? 이제 집에 가요. 나 심심해요. 그래, 집에 가자. 아버지도 불을 다 봤어. 미경이도 올게. 잘 있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고마 아가씨. 아유 이뻐라. 이모 불에 뽀뽀 한번 해줄래? 자, 이건 뽀뽀 한상으로 사탕. 우리 또 보자. 전 집에 돌아오면서 그 이모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녁 때 엄마가 돌아오셨고
전 낮에 있던 일을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사이다랑 오징어를 먹었는데 그거 준 이모가 엄청 예쁘다고 말했죠. 엄마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혜정아, 너 뭐랬어? 아버지랑 어딜 갔다고? 알고 봤더니 그 이모가 아버지의 내연녀였어요. 어릴 때라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손잡고 따라갔는데 거긴 호프집이었습니다.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 여자는 호프집 주인이었는데 아버지가 자주 술 먹으러 가면서 바람이 난 거였어요. 나중에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 그 기억이 떠올랐고 퍼즐이 다 맞춰졌죠. 전 너무 분하고 당황스러워서 나 몰래 많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싫고 엄마한텐 정말 미안했어요. 어리고 말 몰라서 엄마한테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러나 엄마는 저를 혼내지도 아버지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저 안 볼 때만 피눈물을 흘리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아버지는 바람을 아주 상습적으로 폈어요. 심지어 오빠 고등학교 때 과외 선생님과도 바람이 났죠. 과외 선생님은 30대였고 유부녀였는데 과외 끝나고 선생님이 집을 나가는 시간이 아버지가 퇴근하는 시간과 자주 겹쳤어요. 그때 여러 번 마주치다가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와 오빠는 그 모든 사실을 알면서도 서로 입을 열지 않았어요. 10대라고는 하지만 어리기도 했고 아버지의 바람으로 엄마가 무척 힘들어하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입 밖에 내기에 너무 엄청난 일이라 저희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고 속만 푹푹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크고 나서도 아버지의 바람기는 여전했어요. 오빠가 대학에 입학한 후 군대 갔을 때 제가 고3이었던 그 해에도 아버진 바람을 폈죠. 끊임없이 외도를 하는 아버지를 전 그때 이미 혐오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이번에 직원과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직원이 아버지에게 승진 요구를 하면서 접근을 했다고 들었어요. 아버진 돈도 잘 벌었고 겉보기에도 멋쟁이였습니다. 양복도 죄다 맞춘 것뿐이었고 신발장에는 엄마 구두보다 아버지 구두가 많았어요. 전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해가 안 갔죠. 남들은 좋은 집에서 남부럽지 않게 산다고 부러워했지만 외모의 비밀 때문에 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고3 2학기 때였어요. 배가 아파 학교에서 일찍 출퇴했다가 엄마가 가장 친한 친구와 얘기하는 걸 엿듣게 됐죠. 그 이모는 엄마가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고 아버지의 바람을 유일하게 아는 엄마의 지인이었어요. 또야 또, 어이구, 네 남편 진짜 인간 아니네. 그렇게 네 속을 썩이고 또 바람을 펴? 이번엔 회사 직원이람 돈만 벌어다 주면 다야. 사람이 왜 그렇게 얼굴이 두꺼워? 아주 선종 못할 인간이네. 혜정이 할까봐 아주 조마조마해지겠어. 올해 고3인데 혹시라도 충격받을까봐. 혜정이 어렸을 때 바람핀 여자 호프집에 데리고 간 거 얘기했지. 나한테 말은 안 해도 다 눈치챈 것 같은데 이번에도 알게 되면 어떡해. 내 팔자야 이미 포기했지만 우리 혜정엔 이번에 꼭 가고 싶은 대학 붙어야 돼. 그 양반 나도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지금 이혼 한 해 만에 하면서 애들 흔들 수 없잖아. 영애야, 나 어떻게 하니? 너무 괴롭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랑 여태까지 살았어? 나 같으면 진작에 이혼했다. 애들도 다 알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거잖아. 걔네 속은 어떻겠어? 사정이 이래서 이혼을 한다 해도 애들이 무슨 소리를 듣겠어. 어떻게든 애들이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결혼할 때까지는 버텨보고 싶어. 지 애비가 바람펴서 마음고생하며 컸는데 이혼한 집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정말 그 인간 아주 잘나다 잘났어. 착한 처자식 두고 뭐가 좋다고 더럽게 바람을 펴? 아주 천벌 받을 거야. 하늘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 내가 복수 안 해도 하늘이 복수해주겠지. 뭐미고 그렇게 바람 피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아빠도 나중엔 분명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군대 가 있는 수찬이 제대할 때까지, 우리 혜정이 대입 잘 치를 때까지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자식들이 네 노력 알아줄지 모르겠다. 너무 속으로만 사귀지 말고 너도 새군 일을 찾아. 운동도 열심히 하고 돈도 팍팍 쓰고 비자금도 모아놓고 알았어? 무엇보다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 인간 바람 피는 거 신경 쓰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전 또 한 번 아버지에게 혐오감을 느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엄마 고생한 거 꼭 보답하기로요. 엄마를 다 이해할 순 없었지만 왜 참고 계신 건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아버지 생각 잃지 안 하고 일을 바득바득 끌며 공부했어요. 결국 엄마한테 제가 가고 싶던 대학에 합격증을 안겨드렸고요. 저를 이상하고 우시던 엄마 모습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오빠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는지 자리를 잘 잡았어요. 좋은 대학을 나와 은행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잘 나가는 벤처기업의 프로그램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요. 오빠는 5년 전에 결혼하고 저도 오빠가 결혼하고 2년 뒤에 결혼했어요. 물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수많은 고민이 있었죠. 전 기본적으로 남자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등 동창인 남편의 한결같은 모습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됐죠. 하지만 아이를 낳는 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도 이만큼이나 살 수 있는 건 모두 엄마 덕분입니다. 오빠와 저는 서로 말은 안 해도 우리까지 엄마 속썩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한편으론 우리도 이제 다 컸으니까 아버지도 바람을 더 피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박살내고 말았어요. 최근에도 바람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비서였어요. 전에는 아버지가 바람피는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6개월이 채 안 되는 기간이었죠. 금방 만났다가 정리하고 나셨습니다. 아버지는 철두철미해서 증거가 될 만한 일들을 잘 남기지 않으셨죠.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가족이고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여서 저흰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엔 좀 오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비서라는 애 본 적이 있었어요. 제 또래 아니면 저보다 어렸는데 보통 내기가 아니었죠. 아버지랑 내연관계를 이어가면서 비싼 선물 같은 걸 척척 받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에 남편 선물을 사러 갔다가 아버지와 그 비서가 함께 팔짱 끼고 다니는 걸 보게 됐죠. 정말 그런 장면은 보고 싶지 않았는데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관에 들어가더니 쇼핑백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비서라는 애는 고마운 분이 줬다면서 SNS에 자랑질을 했습니다. 얘 미친 거 아니야? 고마운 분. 아, 열받네. 아버진 진짜 뭐 하는 거야? 아직도 더러운 버릇 못 버리고. 어떻게 내 또래랑 바람을 펴? 분노가 치밀었어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이젠 엄마도 참지 말고 아버지랑 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남편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우리 집 숙사정 아는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그렇게 힘들면 장모님한테 한번 말이라도 꺼내봐. 아, 이번 일 하시는지 슬쩍이라도 여쭤보고 모르고 지나가시는 게 나은지 아셔야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미칠 것 같아. 혼자 알고 있으려니 벅차고 엄마한테 할 일자니 분통 터지고 자기야, 내가 자기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해. 진짜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 고민하던 전 아버지 회사에 찾아가 봤어요. 아버지랑 바람난 비서애를 다시 볼 수 있었죠.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걸 알고는 과잉 친절을 베푸는데 역겨웠습니다. 점심시간이라고 가방을 들고 나갔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발을 걸어 넘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저를 죽일 듯이 돌아보더라고요. 전 바람 얘기는 한마디도 안 꺼내고 말을 했죠. 앞을 좀 똑바로 보고 다니죠. 그리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그럼 비싼 가방은 좀 과하지 않아요?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저한테 갑질하는 거예요? 대표님 딸이라고? 내가 뭐라고 갑질을 하겠어요? 난 그냥 길자리 안 길자리 모르고 나대는 걸 싫어할 뿐이에요. 경고하는데 비서면 비서답게 일이나 하세요. 알겠어요? 기가 막혀.
딸이면 딸답게 얌전히 계시죠? 아버지 회사랍시고 와서 갑질하지 말고. 재수 없어. 그 여자는 제가 뭘 알고 왔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요만큼의 죄책감도 없더라고요. 아버지도 뻔뻔한 얼굴로 절 대했죠. 정말 구역질이 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양심이 조금도 없는 분 같았어요. 집으로 운전해 가다가 엄마가 계신 친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전 엄마를 보자마자 막 대들었어요. 엄마, 이렇게 사는 거 지겹지도 않아. 우리도 다 알아.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차라리 이혼해. 그런 사람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 이혼하면 되잖아. 이제라도 이혼해. 제발 내 부탁이야. 혜정아, 왜 그래? 뭐 때문에 그래? 나 다 알고 있어. 지금도 아버지 바람 피고 있잖아. 엄마 왜 참는 거야? 우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 지금 아버지라는 사람 내 또래 여자애랑 배짱 끼고 다녀? 내가 왜 그 꼴을 봐야 돼? 엄마한테 이혼당하고 이자를 억만금을 줘보자는데 아버지는 엉뚱한데 돈 주고 다닌다고. 그 여자애 선물 사준다고. 백화점에서 설치고 다닌다고. 나 그런 아버지 딸이라는 게 너무 싫어. 내가 이제 못 참겠어 엄마. 혜정아 진정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미안해. 왜 엄마가 사과하는데. 아버지도 싫고 엄마도 싫어. 바람피는 아버지나 그걸 참아주는 엄마나 다 똑같아. 이게 자식 위하는 거야? 왜 그런 꼴을 보게 만드냐고. 그때 오빠가 집에 들어왔어요. 시연이 없이 혼자 뭘 가지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대들면서 막 우니까 오빠가 저를 혼냈어요. 너 엄마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대들려면 아버지한테 가서 대들어. 엄마한테 왜 이래? 너 미쳤어? 나 백화점에서 그 두 사람 봤어. 아버지란 사람 내 둘의 여자애 선물 사주러 다닌다고. 내가 그걸 보고 제정신일 것 같아. 오빠는 왜 나한테 그래? 엄마는 오죽하시겠어. 네가 이러면 어떡해. 엄마 얼굴 창백해진 거 안 보여? 엄마. 아이 갑자기 왜 이러세요? 혜경아 엄마 쓰러지셨어. 엄마. 엄마는 제가 그러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어요. 너무 놀라 응급차를 부르려고 했는데 다행히 엄마가 깨어나셨습니다. 괜찮다고 물 한 잔만 달라고 하셔서 얼른 떠다드렸죠. 저와 오빠는 너무 놀라서 엄마 옆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는 고아나 다름없었어요. 아버지는 집에서는 무게만 잡고 권위 있는 것처럼 굴면서 밖에서는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엄마만 바라보면서 커왔어요. 저와 오빠는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팔과 손에 줌을 넣어드렸습니다. 한참 후에 엄마는 안정을 되찾고 저희한테 말씀하셨죠. 수찬아 혜정아, 미안하다. 이런 걸 보여서. 그런데 엄마, 거의 다 왔어. 너희들 좋은 짝만 나 결혼도 했고 아이 낳고 안정되게 사는 거 보면 그때는 진짜 결정 내릴 거야. 엄마, 아버지가 좋아서 여태까지 참고 산 거 아니야. 당장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조금만 기다려줄 수 있겠어? 미안하다. 엄마가 할 말이 없어.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엄마. 나도 너무 답답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오빠도 저도 엄마도 다 울었어요. 그 이후 전 엄마가 많이 걱정됐죠.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여전히 당당하게 굴었어요. 술 마시고 들어오면 엄마한테 해장국 끓여 데려가라고 하고 구두 닦아라 양복 수선해 와라. 집에서 손가락 까딱 안 하는 것 같았죠. 전 결혼 전에 아버지 그런 모습 보는 게 싫어서 일찍 독립할 정도였어요. 지은 죄가 있는데도 엄마한테 미안한 줄 모르고 바람을 필 때나 안 필 때나 한결같이 가장 대접해달라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어쩌면 오빠와 제가 열심히 공부해 밥벌이 제대로 하는 것도 그런 아빠 돈으로 사는 게 너무 싫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제법 어른답게 사는데도 아버지가 바람을 계속 피는 건 남은 가족에게 독이 되었어요.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자식들도 아버지 때문에 계속 힘들고 엄마도 점점 더 건강에 나빠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오랜 세월 아버지 바람을 참아왔던 엄마는 결국 마음의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엄마 승신네 전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갔어요. 평소 같으면 저희 온다고 좋아하셨을 엄마가 그날은 나와보시지도 않더라고요. 안방에 계신 엄마는 누구와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그쪽은 몇 살에 결혼했어요. 애는 몇이고 남편이 잘해줘. 앞으로 자주 놀러와. 엄마 나왔어. 박서방도 같이 왔어. 저 애가 내 딸이야. 지금 고등학생. 그네는 대학 갔고 시집장가 가려면 멀었어. 엄마 누구랑 얘기해? 왜 이래요? 정신 차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벽을 보고 얘기하고 계셨어요. 꼭 거기 누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엄마를 제 쪽으로 돌려세우고 막 어깨를 흔들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엄마 딸 벌써 시집가지 않았냐고. 여기 사위도 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보고 누구냐고 하시는 거였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장모님을 부르니까 그제야 정신을 차리신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전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아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제야 엄마는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혜정아, 너 얼굴이 왜 그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창백하고. 박서방, 얘 왜 이러나? 엄마야말로 왜 이래? 왜 벽을 보고 얘기하고 나를 못 알아봐? 벽을 보고 얘기하다니 무슨 소리야? 엄마 손님 와서 대접하고 있었는데 넌 손님도 못 알아보니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전 당장 아버지를 불렀어요. 엄마 언제부터 이러셨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한참 됐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표정도 어두웠죠. 한두 번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허공을 보고 얘기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면서 엄마가 정말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나는 오빠한테 얘기했어야죠. 괜찮아질 줄 알고 기다렸다. 요새 부쩍 신경이 예민해진 것 같아서 잠시 그러다 말 줄 알았어.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엄마한테 부심해요? 이러다 말 줄 알았다고요. 혹시 더 악화되길 바랬던 건 아니고요? 너 왜 그래? 박서방, 얘 왜 이러냐? 제가 그러니까 옆에서 남편이 말리더라고요. 곧 오빠 내외도 왔고 엄마는 또 정신줄을 놓고 허공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오빠도 엄마 왜 이러시냐고 큰 충격을 받았죠. 저희는 그날 하루 종일 엄마 곁에 지켰습니다. 엄마는 정신이 드시면 저희한테 무섭다고 호소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 작은 방에서 여자 오는 소리가 나. 누가 왔나 싶어서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이게 무슨 일이냐 얘들아. 저리 방에 누가 있지? 그치? 너희가 한번 봐봐. 엄마 무서워서 못 보겠어. 엄마, 제가 보고 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언제 그래요? 이 집에서 여자 소리 들리고 누가 온 것 같은 느낌이 언제 드는데요? 그냥 수시로 그래. 네 아버지 있을 때도 화장실에 어떤 여자가 숨어 있는 것 같고 날 피우고 욕하는 것 같아서 뛰어가 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혜정아, 낮에 너 못 봤어? 머리 길고 화장 진하게 한 여자가 와서 엄마랑 커피 마셨잖아. 그 여자가 과일사 들고 왔던데 못 봤어? 분명히 참외를 사와서 내가 깎았는데 껍질도 안 보이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언제부터 환영환청에 시달린 건지 양볼도 푹 꺼져 있고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어요. 엄마 왜 그래? 집에 젊은 여자가 우리를 먹여 있어? 올 사람은 나밖에 없는데 가끔 내가 보이는 건 아니고 너 아니야. 우리 딸을 못 알아볼 리가 없잖아. 혜정아, 엄마 왜 이러니? 수찬아, 네가 보기에도 엄마가 이상해. 왜 나한텐 잘 보이는 게 너희한텐 안 보일까? 지금도 들려. 부엌에서 누가 웃고 있잖아. 소리 보이네. 여보세요. 거기서 뭐 하세요? 아버지는 착잡한 표정으로 서재방으로 가시더라고요. 전 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에 아버지를 대놓고 노려봤죠.
그래봤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엄마는 지금 증세가 심각했고 결국 오빠와 전 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가기로 했어요. 병명은 조현병이었어요. 저는 실망했죠. 오빠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는 약물 치료를 받게 되셨고 전 이게 다 아버지 때문이라는 생각에 아버지를 더욱 원망하고 싫어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엄마는 이 사실을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죠. 하지만 전 너무 괴로웠어요. 오빠, 나 아버지 복 보겠어?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싫어. 엄마 아픈 거 다 그분 때문이야.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지금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 해줘아. 엄마 언제까지 아프실지 모르고 지금 약물 치료도 효과가 있는지 잘 봐야 돼. 벌써 너부터 이러면 어떡해. 냉정하게 엄마만 생각하자. 아버지 탓하면 뭐해. 절대로 안 바뀌는 분인데 아버지 생각할 시간에 엄마 걱정이나 하는 게 나아. 나 아버지 용서 못해. 엄마도 악화되면 그때는 진짜 나 안 참아. 아버지는 겉보기엔 이 상황을 덤덤히 받아들이시는 것 같았어요. 그 비서랑은 얼마 안 가 헤어지셨어요. 이 상황에 바람까지 피면 그땐 오빠나 저나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언제 정리했는지 잠잠해졌습니다. 엄마의 조현병 진단에 아버지 역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엄마는 몇십 년 동안 공들인 살림도 놓고 약 드시면서 쉬게 되셨어요. 그런데 엄마의 증상에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엄마의 병증은 이상하게 아버지가 있을 때만 심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조용하게 누워만 계시고 약 드시고 주무시곤 하셨는데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달랐죠. 아버지 옆에 자꾸 이상한 사람들이 들러붙어 있다고 떼어내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뺨을 때리거나 꼬집고 머리카락을 쥐어뜯으셨어요. 어떤 날은 아버지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왜 내 욕을 하냐며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아버지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아버지는 그걸 다 묵묵히 받아내셨죠. 왜 내 욕을 해? 네가 뭘 잘했다고? 이 철면피, 인간도 아닌 쓰레기. 욕먹을 짓은 네가 다 했으면서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성질을 건드려? 나쁜 자식. 너는 애비도 아니야. 사기꾼, 도둑놈, 천하의 나쁜 인간. 그럴 때 엄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욕하고 베이길질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전 엄마를 말리면서 약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날도 아버지를 때리는 엄마를 떼어놓고 진정하시라고 약을 드렸습니다. 약을 잘 드시나 싶어서 엄마를 지켜봤는데 엄마는 제가 부는 줄도 모르고 싱크대에 슬쩍 물을 흘리는 척하면서 약을 뱉어냈어요. 전 이상한 생각이 들었죠. 그 후에도 몇 번 더 엄마가 같은 행동을 하시는 걸 보고 작정하고 여쭤봤어요. 엄마, 왜 약을 뱉어? 한 번도 아니고 왜 그래? 약 먹으면 속이 안 좋아? 그랬더니 엄마는 엄청 당황하시면서 제 시선을 피했어요. 전 씹히는 게 있어서 엄마 손을 잡고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속이는 거 있지? 왜 그래? 속이긴. 엄마, 솔직히 말해. 엄마, 아픈 거 아니지?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잖아, 맞지? 아버지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지. 제 집요한 물음에 엄마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전 크게 놀랐지만 한편으로 너무 안심이 됐어요. 전 엄마를 붙잡고 왜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이 글썽글썽하셔서 저한테 다 털어놓았어요. 처음부터 다 거짓말은 아니야. 네 아버지 비서랑 바람나서 엄마한테 이혼하라고 난리친 적 있지. 그날 엄마가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야. 다음 날부터 헛것이 보이고 한청이 들리더라고. 무서워서 정신과를 찾아갔지. 혼자 있으면 막 불안하고 너무 힘들었어. 또 이런 얘기까진 하긴 그렇지만 바람난 그 비서라는 여자애가 엄마한테 전화한 일도 있었고 엄마가 좀 많이 힘들었어. 뭐? 걔가 뭐래? 걔가 왜 엄마한테 전화를 해? 그냥 했대.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나. 가슴이 떨리고 힘들어서 그 전화 받고 쓰러질 뻔했어. 그날 이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야. 네 아버지한테 그동안 당하고 산 게 한꺼번에 밀려오는지 밤을 하얗게 새고 낮에는 허게 보이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이랑 수면제 다수 먹으면서 버텼어. 엄마, 왜 그걸 다 혼자 감당했어? 나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네 말대로 더는 안 되겠더라. 엄마, 더는 아버지랑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희정아, 엄마가 다 생각이 있어. 당분간은 엄마가 아픈 걸로 하고 싶다. 네 말 무슨 말인지 알아? 엄마는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엄마 편을 들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어요. 전 당연히 그러겠다고 엄마 심각하지 않은 게 너무 다행이라고 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아버지는 엄마한테 많이 시달리셨어요. 더는 엄마와 못 살겠다고 하시면서 아버지는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교의사 반대예요. 집에서 충분히 약 드시고 통제 가능한데 병원에 왜 입원을 시켜요? 저도 반대예요. 아버지, 절대 안 돼요. 얘기가 그렇게 진행되자 엄마는 아버지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내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왜요? 또 바람 피려고 그래요? 당신 왜 이래? 애들 앞에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못할 말. 당신 참 꿈도 크네요. 여태 애들이 당신 바람 피고 사는 거 모를 줄 알았어요. 애들도 다 알아요. 당신 방랑이 짓 하고 다녀서 내 송아 속은 줄 알아요. 애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그걸 모른 척해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그만하지 못해. 내가 누구 때문에 정신병이 생겼는데 그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까지 해야 돼요. 정신병원에 갈 사람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지. 더는 같이 못 살아요. 이제 그만 갈라서요.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 오래도 끌고 왔네요. 당장 이혼해요. 그런 엄마의 말에 아버지는 콧방귀를 끄셨어요. 본인 정신력이 약해서 그런 병이 든 걸 누구한테 책임을 전가하냐고 오히려 펄쩍 뛰셨습니다. 이 말에 죄책감조차 없으셨어요. 싹싹 빌기는커녕 뻔뻔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에 화가 난 엄마는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협의 이혼 아니면 소송 걸면 되니까 마음대로 해요. 내가 아무것도 몰라서 당신이랑 산 줄 알아요.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고 나는 상습적으로 바람핀 남편 때문에 굴병든 불쌍한 여자라고요. 나 바보로 보지 말아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알아놨다고요. 더 이상 당신 파렴치 한 짓 안 보고 싶네요. 당장 지금 침 싸서 나가요. 당신 같은 영감탱이 꼴도 보기 싫으니까. 확실히 정신이 나갔구만. 나갔어. 이 이혼이 누구 지킬 이름인 줄 알아? 집, 땅, 이 재산 다 내 명의로 있는 거 알아 몰라. 이혼하려거든. 당신이 나가. 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가라고. 나가라면 내가 무서워서 벌벌 길 줄 알았어요. 사람 새 못 봤어요. 죄 지은 사람이 싹싹 빌게 될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는 말은 그렇게 해도 그게 당황한 눈치였어요. 지켜보는 저와 오빠도 정말 깜짝 놀랐죠. 엄마는 더 이상 나약한 모습도 아니었고 아버지 앞에서 힘을 다하고 강하게 요구사항을 얘기하셨죠. 나 재산받을 자격 충분해요. 제대로 나눕시다. 절저하게 법대로 반씩 나누자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결혼하고 돈 한 푼 안 벌어온 사람이 재산을 반이나 욕심을 내. 이 멀쩡을 저렇게 몰라서야. 내가 읽어온 내 재산이야. 이 어디 먼저 이혼 얘기 꺼내고 돈 달라는 소리를 해. 이 어림도 없어. 결혼 내내 바람을 폈으면서 그 생각은 안 하고 엄마를 더 바보 취급하는 아버지에게 저는 화가 났죠. 오빠도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도 다 알아요. 엄마가 아버지 바람핀 거 다 참아주고 어떻게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다 봤다고요. 아버지는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혜정이랑 저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우리가 누구 보고 살아왔는데요.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라고요. 아니 이것들이 밖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다 줬더니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산 주제. 뭐, 다 필요 없다. 자식이고 마누라고 다 필요 없어. 진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엄마한테 빌어도 모자랄 판에 아버지한테 쓴 생각 안 하고 우리 탓만 해요? 엄마한테 재산 반, 아니 그 이상 주고 이혼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피고도 당당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척하니까 진짜 모르는 척 아셨어요? 저 고등학생 때 제 과외 선생이랑도 바람 피셨죠? 제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세요? 공부고 뭐고 다 놓고 싶은 거 엄마 때문에 참았고 아버지 돈 받고 싶지 않아서 이 악물고 노력해서 취직했다고요. 돈만 벌어다 주면 다예요. 돈만 벌어다 주고 밖에서 온갖 나쁜 짓 다 저지르면 상관없냐고요. 저도 그렇게 살까요?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면 좋겠냐고요. No. 그게 아버지한테 할 소리야? 아버지는 오빠의 말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오빠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엄마도 말을 잊지 못하셨죠? 오빠는 하고 싶은 말을 끝까지 다 털어내더라고요. 이혼 소송까지 가면 전 엄마 편이에요. 무조건 엄마 편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가 증인으로 설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에이 수찬아. 인도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러냐. 인도 제정신이야? 지금보다 더 제정신인 적 없어요. 전 엄마 지킬 거고 끝까지 엄마 편일 거예요. 아버지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 속이고 기만했어요.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미안한 모습 보이셨으면 저 이렇게 안 해요. 그런데 안 되겠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엄마 원하는 대로 이혼도 안 해주고 재산도 안 주면 저 그때부터 아버지 안 봐요. 오빠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한 모습이었죠. 아버지는 역시 나가셨고요. 아버지는 오빠를 정말 끔찍하게 아끼는 편이었어요. 늘 장남에게 기대가 컸고 엄마는 무시해도 오빠는 중요하게 생각하셨죠. 그런 오빠가 저런 얘기를 거침없이 하니까 아버지엔 큰 충격을 받은 게 분명히 있어요. 오빤 저를 보더라고요. 넌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것 같아서 저도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빠랑 같아요. 같은 여자로서 엄마 너무 불쌍해. 그리고 대단하고 나도 끝까지 엄마 편이에요. 엄마의 거짓말에 동참하는 게 아버지한테 좀 질리기도 했지만 마음의 병이 생긴 것도 사실이었고 평생 엄마가 고생하는 걸 봐왔기 때문에 엄마 편에 서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아들, 딸이 다 엄마 편에 서는 모습을 보고 소외감이 들었는지 그에게 실망하셨는지 호록 화를 내셨습니다. 이 매운 멍도 까고 고얀 놈들, 인데 이 집구석에 다시는 들어오나 봐라. 이원, 지은인, 셋이서 짜고 날 쫓아낼 공리를 했구만. 나도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내 재산, 마누라고 자식이고 한 푼도 안 줘. 뭐 줘. 그동안 배공지 않게 살게 해줬더니 뭐 아버지를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해? 야 이 녀석들아. 세상은 정글이야. 정글에서 잡아먹히지 않게 아버지가 지켜준 거라고. 그 은혜도 모르고 뭐 죽어도 엄마 편이라고. 기와 아버지가 바람을 폈네 뭘 했네. 이 니들이 뭘 안다고 나서 이 대바라진 것들. 이간 철저히 부부 사이에 해결할 문제인데 어디 끼어들고 난리야. 이 당신은 애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2년 끊자? 2년 끊어. 당신 혼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고 너희들도 앞으로 애비 찾을 생각 마라. 아버지는 그 길로 집을 나가셨어요. 저와 엄마는 울고 오빠는 침통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이제 풀장 다 본 것 같다고 아버지 용서가 안 된다면서 자기가 한 말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엄마와 자식들에게 반성하지 않는 아버지 모습에 질렸다고 엄매에게도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큰 폭풍이 지나갔고 곧 아버지의 회감날이 다가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가족 식사라도 지지내겠지만 이번엔 아니었죠.
오빠는 그날 이후 정말 냉정하고 단호해졌어요. 아버지 얘기만 나와도 아주 지낸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빠가 무서워서 전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회갑잔치도 준비하지 않았죠. 나중에 한 건데 아버지는 오빠가 야속하기도 하고 이렇게 청혼을 끊는 건가 두려워서 오빠 집에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오빠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에요. 아버지를 냉정하게 문전 박대했더라고요. 시언니가 그런 오빠 모습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셨어요. 수찬 씨가 나가서 얘기한다고 해서요. 제가 들어보니까 정말 슬퍼하던데요. 수찬 씨, 진짜 단단히 마음먹은 것 같아요. 아그씨 아시잖아요. 수찬 씨 평소엔 너그럽지만 한번 돌변하면 끝장 보는 거. 그래서 밖에서 하는 얘기 들었어요. 오빠는 아버지에게 앞으로 손잡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는 보고 자란 게 없어서 좋은 아빠 되기 글렀다고 애 낳을 생각도 없으니까 기대 말라고 딱 자르더래요. 오빠와 세언니는 자식 없이 살자고 처음부터 약속하고 결혼한 거였습니다. 이제 정시대는 끊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기대도 하지 말라고 아버님한테 딱 잘라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하셨고요.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린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모이라고 하셔서 오빠와 제가 갔고 네 식구가 다시 마주 앉았어요. 전에 그렇게 큰 소동을 겪었기 때문에 분위기는 영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이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았어요. 사실 오빠와 저, 엄마 또한 술이 편치 않았죠. 온 가족이 다 눈이 퀭해서 앉아있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찬이, 이놈, 아버지한테 한 말 하나도 후회 안 해. 이 다 진심이었어? 근데 이 자식 안 낳겠다는 것도 이 사실이야? 네, 자식 안 낳아요. 자신 없어요. 아버진 다 포기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식들이 열을 끊는다는데 이 재산에다 무슨 소용이야. 난 이 너희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다. 그렇지만 그건 부부 사이에 해결할 일이 맞아. 너희들이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뭐 이제와 미안하다느니 잘못했다느니 그런 말은 하기가 어렵고 엄마와 깨끗하게 갈라서마. 저와 엄마 오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아버지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는 이혼 수송을 준비하고 있었고 저희도 그 싸움에 끼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말하자면 폭탄 선언을 하신 거였어요. 이 시끄럽게 소송 같은 거 하지 마라. 재산 거의 다 니들 엄마한테 넘길 거니까 앞으로 아버지 폰에 한 번에 그런 말도 하지 마. 아버지도 상처받을 만큼 받았어. 아버지 떠날 테니까 이 셋이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아버지의 충격 발언에 우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엄마에게 재산 대부분을 주고 깔끔하게 협의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의 병도 그렇지만 자식들을 반항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모양이었어요. 또 자신의 바람피는 걸 저희가 모르는 줄 알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오빠의 청혼 괜찮은 얘기에 크게 흔들리신 것 같았어요. 아버진 가부장적인 분이라 장남을 특별히 아꼈고 집안의 대가 이어지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죠. 그런데 오빠가 청혼을 끊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고 하니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엄마는 병들고 한 아이는 딸마저 외면하는 상황에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신 듯했어요. 뭔가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엄마에게 순순히 재산을 주고 물러나기로 하셨어요. 두 분은 곧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숙려기간까지 지낸 뒤에 엄마는 자유의 몸이 되어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엄마는 태어난 고향 근처에 넓은 집을 얻어 원하는 대로 싹수리하고 들어가셨어요. 작은 텃밭도 있고 철마다 열매가 맺히는 과실나무도 가꾸고 하단에는 꽃도 많이 심으셨죠. 엄마는 하고 싶은 걸 누구 눈치 보지도 않고 원 없이 하셨습니다. 오빠와 전 그런 엄마 응원하면서 쓰고 싶은 데에 돈도 팍팍 쓰면서
마음껏 즐기며 사시라고 말씀드렸죠. 엄마는 이혼 후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아파트 한개에 까맣게 잊혀질 만큼 엄마는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였죠. 오빠와 전 종종 엄마 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오빠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신병이 싹 나은 게 정말 신기하다고요. 엄마, 이 정말 마음의 병이었나 봐. 아빠랑 헤어지고 혼자 계신 지로 정말 행복해 보여.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그래도 그 병이 고치기 쉽지 않은데 엄마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 저는 고민하다가 오빠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오빠, 사실 엄마 그렇게까지 아프신 건 아니었어. 무슨 소리야? 불안하고 한종이 들리는 증상 때문에 정신병원에 가신 건 맞는데 과장하신 부분도 있었어. 절반 이상은 엄마가 꾸민 일이래. 아버지가 하도 반성을 안 하고 뻔뻔하게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복수를 하고 싶으셨나 봐. 나도 나중에 알게 됐어.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여튼 부른 척한 거고. 오빠, 혹시 화났어? 그랬구나. 이 화는 무슨 오죽했으면 그러셨을까 싶지. 이제라도 엄마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실 수 있으면 그걸로 됐어. 오빠가 그게 화낼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전 그제야 마음이 놓을 수 있었습니다. 오빤 사실을 알고 더 마음 아파하면서 너무 늦게 나선 것 같아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텃밭도 가꾸고 할머니들하고 고스톱도 치고 굶고 싶으면 굶고 드시고 싶으면 드시면서 편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했던 모든 일들에서 해방되자 엄마는 정말 자유롭고 즐거워 보였어요. 왜 진지기라고 한 살았나 몰라. 엄마 매일 눈 뜰 때마다 신이 나. 오늘은 어디 뭘 심어볼까? 내일은 나물 캐러 산에 가봐야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엄마는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어서 여기저기 아팠던 몸도 다 나고 새 것 같다면서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저와 오빠는 가끔 가서 몰라보게 살이 오르고 표정이 좋아진 엄마를 보고 놀랐어요. 그 정도로 좋아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한편으로는 오랜 시간 참아오신 엄마의 세월이 안타깝게만 느껴졌죠. 5년이라는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갔어요. 그동안 아버지와는 가끔 문자만 주고받는 게 다였습니다. 아버지는 엄마와 이혼하고 사업을 정리하신 후에 어디론가 가버리셨어요. 가끔 오는 문자로 제이 계시다는 것만 확인하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췌장암을 진단받으셨어요. 아무 증상 없이 찾아오는 병이라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쓸 방도도 없었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 너무 억울했어요. 엄마 붙잡고 우는데 오히려 엄마는 담담하셨어요. 6개월 정도 투병 생활하시다가 더 버티지 못하셨죠. 엄마는 세상을 뜨기 전에 저와 오빠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니들 아버지, 엄마 장례식에 절대 못 오게 해. 납골당도 알려주지 말고, 응? 엄마, 그렇게 하고 싶어? 엄마 마지막 소원이야. 부부는 믿음으로 사는 건데, 니들 아버지는 너무했어.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을 피면서 믿음이 산산조각 나버렸어. 사실 엄마, 아직도 보낸 너희한테도 미안하고, 한평생 내 가슴 찢어놓은 것도 모자라 너희들한테도 상처 준 거 엄마한테 한해된 것 같아. 엄마 아프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한 것도 못 잊겠고. 엄마도 여자고 자존심이 있는데 니들 아버지인 그런 거 너무 몰라줬어. 엄마 말대로 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 엄마 없으면 오빠랑 나 어떡해. 수찬아 희정아. 엄마 용서해줄 수 있겠니? 니들 위한다고 했지만 엄마가 좀 더 용기 있고 강했으면 더 일찍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 텐데. 너희 마음고생 덜하게 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많이 미안해. 우리 애기들. 엄마. 그런 말이 어딨어요. 하지마. 후회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 엄마 하루라도 더 살아야지.
그런 말할 시간에 우리 좋은 얘기하자. 나 엄마 원망 안 해요. 엄만 최선을 다했고 우리 곁에도 있어야 해요. 오빠 말이 맞아. 엄마 가지 마. 눈 감지 말라고. 1분의 1초라도 더 우리 곁에 있어줘. 내가 잘할게 엄마. 우리의 간절한 외침에도 엄마는 끝내 웃지 못하셨습니다. 엄마는 많이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엄마는 한마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엄마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을 하나도 안 쓰고 저희한테 다 물려주셨어요. 놀라웠던 건 엄마가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한 이유는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재산을 탕진할까봐 조치를 취하신 거였습니다. 끝까지 자식을 위한 엄마의 마음을 알고 오빠와 전 많이 울었어요. 엄마는 우리 낳고 여자로서의 삶 대신 철저히 엄마로서의 삶을 택한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엄마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셨죠. 엄마가 절대로 아버지한테 임종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엄마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를 찾아와서 납골당이라도 알려달라고 하셨죠. 엄마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아버진 뒤늦은 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혼자 살아보니 알겠더라. 이 엄마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호강에 겨워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젊을 때만 그렇으면 모를까. 이 너희 다 크고 나서도 네가 몹쓸 인간이었다. 네 엄마도 그래. 차라리 화를 내고 내 머리채라도 잡지. 이 바람을 피워도 아무 말 없이 밥 차려주고 옷 따려주고 아프면 약 챙겨주고 그러니 내가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아. 이것도 다 핑계 같겠지. 수찬아, 혜정아, 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다. 엄마 가슴에 이 대못을 박았어. 그래도 엄마 납골당에는 가보고 싶구나. 제발 좀 알려다오. 아버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뒤늦게 후회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저도 울분을 터뜨렸죠. 어린 딸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바람피운 아버지에게 아직 하지 못한 말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얘기를 그때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왜 항상 늦어요? 왜 항상 초지르고 후회하냐고요? 나 절대 못 잊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그 일은 잊은 적이 없다고요. 엄마한테만 대못 박은 줄 알아요? 아니요. 어린 나한테도 대못 박았어요. 엄마는 타이거 하늘나라 갔을지 모르지만 난 아니에요. 다 기억하고 있다고요. 진심으로 사과를 한데도 그 기억은 안 잊혀지는데 어쩌죠?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요? 난 아버지 지금도 미워요. 앞으로도 미울 거고요. 저는 끝내 울부짖고 말았습니다. 왜 그 후프집에 날 데려갔어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후프집 주인, 아버지가 바람 빈승대잖아요. 어린 나한테 과자 줘놓고 둘이 방에 들어갔잖아요. 그게 아버지가 해 짓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오늘 본 이모가 너무 예쁘다고. 아빠가 그 이모랑 되게 친한 것 같다고. 왜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그런 짓을 하게 해요? 왜 내 입에서 엄마 상처 주는 말이 나오게 하냐고요? 난 지금도 악몽 꿔요. 엄마가 내 얘기 듣고 피눈물 흘리는 꿈 꾼다고요. 혜정아, 미안하다. 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잘못했다면 말도 하지 말아요.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고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절대 아버지 안 따라가고 갔다 와도 그 여자 얘기 안 꺼낼 거예요. 그 기억 떠올릴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알아요? 왜 그랬어요? 왜? 엄마한테 상처 주고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하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왜 후회하는 척하냐고요. 엄마가 너무 안 됐어요. 고작 5년이에요. 30년 가까이 아버지 때문에 힘들다가 고작 5년 자유롭게 살다간 엄마가 너무 불쌍하다고요. 우리 엄마 돌려내요. 엄마 돌려내려고요. 오빠도 흐느껴 울더라고요. 전 아무 말 못하는 아버지 앞에서 한마디 더 했어요. 이제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요. 나한테 아버지는 없어요. 전륜 끊고 모르는 사람처럼 사는 게 낫겠어요. 엄마 저렇게 갔는데 이제와 잘못했다느니 후회한다느니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엄마도 괴롭히지 말아요. 가세요. 그만 가시라고요. 바람이란 바람은 다 펴놓고
엄마가 돌아가신 마당에 후회한다고 잘못했다고 하는 아버지가 정말 싫었습니다. 제 한서린 이야기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떠나셨어요. 1년 뒤에 아버지는 이름 모를 곳에서 혼자 쓸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전 오빠와 함께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러드렸어요. 화장한 후 엄마 납골당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아버지의 유해를 뿌려드렸죠. 오빠와 전 장례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슴만 지독하게 아플 뿐이었습니다. 부모님 둘 다 하늘나라에 가시고 전 회사를 잠시 쉬기로 했어요. 그동안의 일들이 마음에 폭풍 같은 걸 일으켜서 많이 힘들었죠. 쉬면서 하루에 꼭 한 번씩 산책을 하는데 새들 많이 보게 됐어요. 집 밖우리 맵새 이름 모를 새까지 마주쳤고 관심이 생겨서 새 공부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남녀가 만나 결혼할 때 원앙은 빠지지 않은 새잖아요. 부부 금술의 대명사로 통하는 원앙이 실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수컷 원앙은 여러 마리의 암컷과 짝짓기를 하고 암컷만 새끼들을 키운다는 걸 알게 됐죠. 충격이었어요. 철저히 배우자새만을 바라볼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원앙을 올려놓고 평생을 약속하는 풍습이 너무 어이없게 느껴졌어요. 엄마 아버지도 결혼할 때 원앙이 태백산에 올라왔겠죠. 부모님은 결혼 생활에 실패하셨지만 그걸 다 지켜본 저 그리고 오빠는 각자의 가정에 충실하고 있어요. 오빠 부부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난 뒤 아이 갖는 걸 고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가끔 하늘을 보면서 엄마 얼굴을 떠올려요. 아직 전 엄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운 우리 엄마 하늘에선 편안하시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어쩐지 좀 먹먹했습니다. 어머님 부디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